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하는데요. 겉보기와는 좀 다른 흥미로운 두 가지 세계를 탐구해 볼 겁니다. 첫째는 학계의 업무 문화, 그 통념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고요. 둘째는 곤충을 먹는 문화, 식용 곤충 이야기입니다. 이번 탐구의 미션은 이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례 생각하는 것들 이면의 복잡함, 그리고 또 문화적 다양성을 함께 발견하는 겁니다. 네, 특히 서로 다른 분야의 일, 이걸 비교하는 게 왜 어려운지, 그리고 또 뭐가 음식인가, 이걸 보는 문화적 시각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런 점에 주목하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판단하는 것 너머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나 문화적 맥락, 이런 걸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학계의 업무 문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흔히들 교수들은 좀 상대적으로 편하다, 뭐 이런 인식이 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료를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좀 복잡하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속한 집단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게다가 학문적 성과라는 건 본질적으로 숫자로 딱 떨어지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장 생산 라인이나 판매 실적처럼 명확한 숫자가 아니죠. 아,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노트에 나오는 프라이스의 법칙, 이게 아주 재미있는데요. 어떤 조직이든 정말 소수의 인원, 그러니까 대략 전체 구성원 수의 제곱건 정도 되는 그 소수가 전체 작업량의 절반을 수행한다는 법칙이에요. 네. 이게 원래 학계 연구에서 나왔지만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학계가 더 게으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특정 분야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냥 보편적인 노력 분포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근데 자료에서는 또 다른 얘기도 해요. 학계, 특히 그 종신 재직권 있잖아요. 아, 네. 테뉴어요? 네, 그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활동성이 낮은 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거든요. 이 프라이스 법칙이랑 종신 재직권 문제,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료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바로 그 연결고리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자료들을 보면 프라이스의 법칙은 보편적인 패턴인 것 같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학문적인 생산성 측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종신재직권 같은 그런 구조가 딱 결합되면요, 그 생산성 곡선에서 좀 낮은 쪽에 있는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걸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게 다른 분야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암시하는 거죠. 아,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운 환경이랑 그런 구조적 특성이 맞물리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책임 소재를 묻기도 좀 애매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입니다. 자, 이렇게 일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살짝 봤는데요. 이제 우리의 어떤 가정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식용 곤충에 대한 자료들, 이것도 보니까 만만치 않게 복잡해 보입니다. 보통 서구 문화에서는 왜 그 벌칙 게임이나 피어 팩터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여러 번 자료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지극히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 수십억 명에게는 식용곤충, 즉 엔토모파지라고 하죠. 이게 아주 일상적인 식문화라는 겁니다. 네. 이상하거나 엽기적이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맛있고 영양가도 풍부하고 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먹는 거죠. 아, 그 영양학적 측면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단백질은 풍부하고 지방은 적고 심지어 키우는 비용도 저렴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료 보니까 우리 인간만 곤충을 먹는 포유류가 아니더라고요. 침팬지, 곰, 박쥐는 물론이고 심지어 다른 곤충 잡아먹는 곤충까지. 자연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 사실들을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우리가 뭘 음식으로 보고 뭘 혐오식품으로 보는지, 이게 얼마나 문화적으로 학습되고 가정된 건지에 대해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리서치는 곤충 섭취가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실용적이고 널리 퍼진 중요한 식량 자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정상적인 식사가 뭐냐, 이 기준 자체가 문화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본 두 가지 주제, 학계 문화와 식용곤충.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업무 문화를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문화적 규범이라는 게 식단처럼 아주 기본적인 부분까지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양쪽 다 섣부른 일반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업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재는 게 얼마나 주관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음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받아들이는 기준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 문화나 환경의 산물일 수 있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만약에 프라이스의 법칙이 말해주듯이 어디에서나 노력의 분포는 균등하지 않고 또 식용공충 문화가 보여주듯이 정상이라는 기준이 지극히 상대적이라면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자신의 생산성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아니면 어쩌면 다음번 식탁에 오를 음식에 대한 생각에 어떤 작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